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한 문장은 한국의 안보 구조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그저 권고가 아닙니다. 그저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장도 아닙니다. 이건 미국 의회가 법으로 못 박아버린 문장입니다. 오늘 미국 하원이 이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최종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을 둘러싼 모든 전략 구도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구조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재편되는 지금 한국은 축소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빠질 수 없는 핵심 축으로 고정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야기는 주한미군 감축 금지라는 단순한 조항을 넘어서 미국의 군사 구조,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한계, 그리고 한국 안보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모두 하나로 관통하는 거대한 구조의 정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왜냐면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빼면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트럼프 이기면 주한미군 빼려고 할 거야. 한국은 불안해지겠네. 안보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그런 불안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미국 의회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감축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 더 놀라운 건 이 조항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바이든 정부 때는 사라졌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통령 한 명이 동맹을 흔들어도 그 위에서 구조는 더 강하게 고정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동맹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사적 단서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 트럼프 1기 시절 한국은 사실상 매달 위협을 들었습니다. 방위비 더 내라, 안 내면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한국은 무임승차 국가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옵션이 몇 차례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의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감축 금지 조항을 도입해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빼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즉, 이미 그때 의회는 트럼프의 동맹 인식에 제동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 복원을 외쳤고 한국과 미국은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축 금지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바이든은 감축할 의지가 없으니 굳이 법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조적 취약성. 한국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정치적 흐름에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 의회는 이 공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자 의회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흔들기 전에 아예 감축 금지를 법으로 고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엔 대통령이 움직이고 의회가 반응했는데 이제는 의회가 먼저 구조를 고정하고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혀버리는 형식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전략적 위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십 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 7만 6천 명과 한국 2만 8,500명만 이번 법안에서 감축 금지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받았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 두 지역만이 미국의 대전략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러시아 억지의 핵심 축,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3축을 동시에 커버하는 전략 요충지, 그리고 한국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의존하는 세 가지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우주방산 기술.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의회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이건 한국이 원해서 넣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빼면 안 되는 축으로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NDAA 국방수권법은 단순히 주한미군을 줄이지 말라는 문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의 의미는 훨씬 깊고 훨씬 구조적입니다. 그 문장은 사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반전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군사 배치는 대통령의 영역이고 트럼프 같은 강경 인물이 오면 주한미군을 손댈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의회는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든 누구든 한국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건 대통령조차 넘지 못하는 전략적 금줄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동맹 불안정, 주한미군 감축 위기.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의회가 동맹을 더 강하게 고정하는 시기. 이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구조입니다. 대통령은 말할 수 있지만 구조는 의회가 만든다는 것. 한국 입장에서 이건 전략적 안전벨트가 장착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회는 왜 다시 이 조항을 꺼내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인도태평양 구조 안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러시아,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중국. 그런데 미국의 국방체계는 두 전장을 동시에 유지할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한국은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국이 의존하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감축은 금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만 예외적으로 지킨 게 아닙니다. 유럽 주둔 미군 7만 6천 명 이하 감축 금지, 한국 주둔 미군 2만 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여러분, 이 두 숫자의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전략의 모든 무게를 유럽과 한국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만이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지탱하는 전략적 기둥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두 기둥 중 하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지위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조항은 대통령이 원하면 철회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의회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축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축이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한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지역 억지력 약화 가능성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국은 더 이상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억지 전략을 유지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전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감축 금지가 아니라 사실상 전략 고정장치입니다. 트럼프조차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주한미군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의회가 구조를 쥐고 있습니다. 의회가 말합니다. 한국은 빠지면 안 된다. 한국은 감축하면 안 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축이다. 즉, 미국의 동맹 구조는 대통령의 감정이 아니라 의회의 전략적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대반전의 본질입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 전략의 중심축이 된 이유를 구체적인 구조와 수치로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하지만 국제 전략가들이 내부 문서에서 다루는 한국의 전략적 필수성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기술 공급망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보면 한국 기업이 모두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부품, 방산 탄약 및 추진체, 이 네 가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제조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자국 군수공장도 멈추고 인도태평양 전개 계획도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 자산을 가진 핵심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는 이 산업적 필연성의 반영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 동맹국이며 러시아와도 지정학적으로 연대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는 단 한 곳만 빠져도 억지체계 전체가 비어버립니다. 특히 한국은 지상군 전개, 공군 운용, 해군 조기 대응, 미사일 방어, 우주 정보망, 이 5축이 모두 가능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하나의 기지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작전의 거점 시스템입니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대만 방어, 남중국해 억지 전략도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의회가 감축 금지를 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 우주군은 한국의 위성정보체계를 자신들의 실제 작전훈련 시나리오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우주 기반 정보전에서 한국을 동등 파트너로 올려놓은 결정입니다. 이 의미는 간단합니다. 한국 정보가 빠지는 순간 미국의 우주 기반 억지체계도 구멍이 생긴다는 것. 즉, 한국은 지상의 상뿐 아니라 우주 전장의 구조적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병력을 줄인다? 그건 전략자 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축은 금지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의회는 전작권 이양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전작권 문제는 한국과 미국 국방부의 협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의회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가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군이 미래 전쟁에서 미군과 완전히 통합된 구조로 움직이는가를 의회가 직접 보겠다. 이건 예전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NDAA는 매년 조정되지만 실전 작전 개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이 연합전력, 제공권 장악 전략, 항모전단 전개 계획, 우주사이버 지휘 이 모든 체계에서 한국은 하나의 고정된 좌표입니다. 즉,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작전 설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회는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략 고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미국 유럽아시아 국제 전략가들이 이번 NDAA 조항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NDAA 감축 금지 조항을 하나같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감축 불가구역. 폭스뉴스, AP, 블룸버그 계열 해설 기사들은 유럽과 한국을 묶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절대 놓을 수 없는 지역이 두 곳 있다. 하나는 유럽, 하나는 한국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 정말 무겁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내부에서 가능하면 줄이고 싶은 지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오늘 미국 언론은 한국을 유럽과 같은 급이 전략 핵심축으로 규정합니다. 이건 한국 외교사 전체를 통틀어 전례 없는 지위 상승입니다. 유럽 언론의 반응은 더 솔직하고 더 현실적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트 3국 언론들은 이번 조항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폴란드이자 미국이 빼서는 안 되는 동맹이다. 유럽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 전략가들은 아시아의 한국을 자신들의 안보판 위에서 필수 지역으로 봅니다. 왜냐면 러시아를 압박하려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여유를 가져야 하고 그 여유를 만들어주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럽 매체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유럽도 흔들린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문장 아닙니까? 한국이 유럽의 전략적 안전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 의회가 감축 금지 조항을 한국에 적용한 것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라는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산력, 정보력, 우주력, 반도체가 미국 전략의 기반이 되면서 둘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일본 전문가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떠받치는 산업 기반을 가진 국가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상승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 구조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조항에 대해 공식 발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감축 금지 조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내부 분석가들은 이 조항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을 통한 전진 배치 구조를 고정하려는 움직임. 둘째,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봉쇄망에서 빼도 대체할 수 없는 축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보다 중국 내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넘어서 전략 우주해양을 연결하는 중심 노드가 되었다. 여러분, 중국이 불편하다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분석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유럽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을 미국의 가장 신뢰 가능한 파트너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지는 한국의 방산력과 정보력이 미국의 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을 건드릴수록 러시아에 불리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도 한국이 가진 새로운 전략적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변화의 진짜 의미를 아직 다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세계에서,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